안녕하세요. 아이스탁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시장 상당히 좀 지루한 공방전도 거듭을 했죠.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일단 점검을 해보고 또 이 중에서 일부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까지 수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스탁의 무료 리딩을 이용을 해서 급등주 매매로 수익을 높여가는 분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급등주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분들 또는 그동안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원금 손실을 상당히 입어서 이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원하는 분들 이 아이스탁에 선정하는 무료 추천주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 하나도 들어가는 것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중심에 있는 급등주 매매로 수익을 높여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010에 9309-1033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스타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리딩방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지난주에도 시장이 상당히 좋진 않았었죠. 최근 3일 동안 추천 흐름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9월 8일에는 장 초반 코롱 플라스틱 개장하자마자 했죠. 코롱 플라스틱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롱 플라스틱 9월 8일이었죠. 9월 8일 시작하자마자 개장 초부터 매수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 당일날 바로 상한가 육박을 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당일만 하더라도 20% 단기 매매로 바로 당일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20% 이상의 수익을 코롱 플라스틱 거둘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9월 8일에 이어서 수익을 당일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당일날 무려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전의 수익들이 아주 가파르게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등락 종목 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연일 특징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종목별로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코로나19의 신속 검사로 해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2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복지부에서는 1만 개 정도의 무료 코로나19 음성 테스트기를 약국에 배치하고 월마트나 아마존 등에서는 해당 검사기를 최대 35%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된 종목들이 SD 바이오센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D 바이오센서하고 또 엑세스 바이오 이런 그 진단기 관련 주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SD 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올해 그 상장이 되면서 이 공모주 시장에서 아주 대여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당시에 사실 그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기가 적절한 이 돌파 변이로 인해서 이 그 코로나 확산이 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상승 흐름들이 계속되지 못한 채로 일단 또 결국에 추락을 하고 말았었죠. 사실상 이 SD 바이오 센서의 경우에 공모가가 52,000원이었죠. 여러 차례 그 논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상당히 이 시장에 이슈가 되는 코로나19 확산이 이 시장에 이슈가 되는 상태에서 역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8월 10일 날 68,900원이었죠. 고점을 찍고 나서 이후로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쭉 하락을 해서 공모가 이하로 내렸었는데요. 사실상 이 종목이 오늘도 긍정적인 호재성 조리에도 불구하고 캔들 상으로 보면 윗꼬리가 좀 길게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그만큼 수급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 SD 바이오센서 개인들만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SD 바이오센서의 경우에 상반기의 영업이익률 보면 영업이익률이 49.33% 정도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죠. 이익률 아주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 코스피에서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상반기의 매출이 보면 1조 9천억, 2조에 육박을 했죠. 영업이익도 9,600억 정도였는데, 뭐 온기 전체대로 보면은 뭐 한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의 매출에 1조 한 7천억에서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실적들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는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성장성,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긍정적이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둔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고점 대비 낙폭이 컸다는 점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돌파 변이에 대한 확장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전략을 가져간다면 지난번 저점을 하회 이탈하 저점을 또다시 하향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지난번 저점을 생명선으로 잡고 생명선으로 설정을 하고 4만원대가 되겠죠. 4만400원이었습니다만은 4만원대가 깨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지 라인들 반등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55,000원대에서는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꾸준하게 수반되면서 일단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차적으로 반등이 시도할 수 있는 자리는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를 1차로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55,000원 전후까지 2차 목표로 설정을 하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의 회복이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 거래량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전저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기록을 했던 4만원대를 지켜지는지, 이게 만약 깨진다면 일시적인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신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 같은 지지력들이 확보가 된다면 48,000원에서 5만원까지 1차적인 반등이 시도될 수 있는 그런 영역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를 보게 되면은 LX 인터내셔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LX 인터내셔널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사실상 그동안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양봉들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부합선에 머물렀습니다만은 동사이건이 10%대 상승 기록을 했는데, 이 LX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내셔널의 경우에 가장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이 실적과 관련한 실적에 대한 개선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또 여기다 함께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라든가 또 운임 상승의 환경하에서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자원이라든가 물류 부분의 이익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은 4,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호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일단 동사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들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치를 보죠. 일단 이쪽에서는 16조 정도의 뭐 한 5천억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소폭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영업이익도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이렇게 지난해에 비한다면 대폭적으로 호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이런 실적이란 모멘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LX홀딩스의 주력 자회사로 거듭이 나고 있고, 또 2차전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니켈 사업, 또 ICT 기반의 플랫폼이라든가 솔루션 사업이라든가 헬스케어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일단 장기 이평선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물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진통의 수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단 오늘 거래량 증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29,000에서 3만원대 언저리 전후에서는 나름대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진다라면은 35,000원대에서 37,000원까지의 상승 파동은 한번 기다려 볼 수가 있겠다.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전히 29,000원대 정도, 29,000원, 3만원대는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으니까 29,000원대 지지선 형성 여부를 보고 일단 손바뀜 과정을 통해서 동사의 목표치를 조절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일진 머티리얼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동력들이 보강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종목이다. 성장성 플러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무엇보다도 타이탄 동박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이 실적이라든가 또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된 말레이 법인의 증설이 이와 같은 동력들을 뒷받침을 해줄 것으로도 보고 있죠. 특히 앞으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추가적인 생산 거점의 확대까지 감안한다면은 고성장 흐름들이 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큰 흐름을 보죠. 큰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저점들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 왔죠. 특히나 현재 시장의 중심축 일단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의 주도력은 계속이 되고 있죠. 2차 전지와 메타버스가 상승을 해오다가 메타버스는 잠시 주춤한 반면에 2차 전지는 일시적인 호흡 조절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들을 또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제2이동평균선 단기적인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고 있는 자리 75,000원부터 77,000원대 사이가 이제 생명선으로 설정이 되고 있다. 생명선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꾸준하게 저점들을 높여가면서 목표치는 9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또 볼 수도 있다. 목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치 머티리얼스 현재 시장의 중심 테마 중에 하나다. 중심 테마주에 속해 있고 역시 이런 가운데서 에너지를 수치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롯데정밀화학인데요. 롯데정밀화학 한번 볼까요? 롯데정밀화학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사실상 이렇게 일부 대형주 중에서도 시장의 부진한 가운데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특성들은 잘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는데요. 보면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들이 이어가고 있죠.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보면 롯데정밀화학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중국의 설비 공급 이슈로 인해서 본업 중심에서 최대 실적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롯데그룹의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죠. 이 수소 사업 최근에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요 그룹들 계속해서 수소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 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 사업의 구체화가 하나씩 진전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시작이 될 대체육 사업의 본격적인 교화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요건들로 인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계속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5일 이평선의 지지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선은 5일선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것들 5일선의 생명선으로 삼아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 보이는데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실적 모멘텀들 매출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일시적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역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런 가운데서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 목표치는 10만원대 마디 가격대죠. 마디 가격대 10만원 전후까지 전후 1차 목표치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 신고가 경신 종목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다음으로 특징주 신세계 INC인데요. 신세계 INC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특징적인 흐름을 보자면 신고가들의 갱신을 하고 있죠. 신세계 INC인데요. 신세계 INC 이렇게 그 고점들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들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신세계 그룹이 보여주는 현재 공격적인 투자하는 동사에 있어서 매출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그룹의 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업 부분의 성장성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요 신사업 스마트 리테일이라든가 전기차 충전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 리테일 보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무인화 점포 시스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편의점을 가거나 또 이런 일부 마트들을 가면 이 무인화 점포 시스템 사업의 구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리테일 사업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정부 지원하에 동사가 이 한국의 완전 스마트 매장 국가 기술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 시장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25만 원대, 24에서 25만 원대가 이 생명선이다. 일단은 생명선을 깨지면 추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명선이 지켜지는 상태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 지지 라인들은 24만 원대, 좀 넓게 본다면 24만 원대, 좀 짧게 본다면 25만 원대가 생명선으로 되겠고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이어지게 되면은 30만 원 정도가 목표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되겠다. 따라서 신세계 INC 이렇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음을 움직이면서 신고가를 갱신해가고 있는 종목으로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코스닥 종목으로 가서 M2N 같은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상당히 권리락이 됐죠. 무상증자. 자로 인해서 권리락이 됐는데 권리락이 16% 정도가 됐습니다. 일단 기준가가 12,950원인데 오늘 상당히 장중에 강세로 보이다가 좀 탄력이 둔화됐죠. 국내 스틸 드럼 시장 점유율 2업체인데 일단 통풍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동사의 경우에 일단 역시 이와 관련해서 좀 모멘텀 형성이 되게 됐죠. 동사의 협력사인 락사이 라이프 사이언스가 통풍 치료제 콜키신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기로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무상증자가 되면은 권리락 당시에 주가가 낮아진 듯한 착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반등이 시도되기로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의 장을 극복을 하지를 못했었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거래량이 관건인데 200만 주에 300만 주씩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18,000원대에서 2만원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6,000원대 거래량이 부진하다면 16,000원대가 1차적인 저항이 되겠다. 1차 저항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만원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조건들이 충족이 되겠죠. 200에서 3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돼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재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6,000원대가 저항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KEC인데 KEC
페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의 신제품 등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되는데요. 일단 1GB 신제품과 소신호 제품 등 5종을 공급을 또 이렇게 그 전기차 제조업체에 하기로 했는데, 일단 아직은 단발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단발적인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상승이 시도된다 할지라도 일단 2,800원대 현재 매물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매물이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런 가격대를 돌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2,500원에서 2,700원대 2,700원대 저항을 감안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면 한두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뭐 특징주 중에 한두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 있었죠. 거래가 재개된 종목 세코닉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세코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3월 30일 감사견의 비적정설 속에서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세코닉스. 하지만 일단 그 동안에 상장 페이지에 대한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왔는데, 오늘 그 동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거래가 지기가 됐죠. 이 종목 같은 사실상 보면은 재무 구조상으로는 뭐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나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반기 실적을 보면 흑자를 기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로 했는데, 유보율이 1300%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 유보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죠. 1300% 정도를 기록을 했고, 또 반기에 올해 들어서는 실적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해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반기에 영업이익이 99억 그리고 순이익이 88억 정도를 기록을 했죠. 아직까지 시장이 부진한 여파에서 회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 보통 보면 살아남았던 안도의 랠리가 펼쳐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시장의 흐름들이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거래가 재개되는 상태에서도 충격을 한번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한번 구설수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나올 텐데요. 추가적인 하락 시에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모처럼 매수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된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매매 전략은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길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짧게 끊어서 추가적인 하락 시 단기적인 공략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새만금 관련 수혜주를 모헨즈라든가 또 페이퍼코리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았었죠. 페이퍼코리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페이퍼코리아 이거 새만금 수혜주죠. 새만금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용지라든가 신문용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군산에 일단 공장이 있는데, 동서해군은 새만금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따라서 관련주로 이렇게 새만금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북도 의회를 찾아가서 새만금 개발과 균형 분권 등으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이 새만금 관련주도 이런 그 대선 주자들 간의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퍼코리아 재무 구조라든가 실적 측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은
이슈와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이죠. 따라서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조정은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400원대에서 500원대 사이가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최소한 양봉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3분의 1 정도로 조정이 마감이 되면 좋겠고 뭐 절반 정도 가량의 조정 정도도 괜찮겠는데 뭐 3분의 2 이상 조정이 받아버리면 오늘의 양봉이 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일단 뭐 절반 정도 조정폭이라고 할 수 있는 2,400원대 2,400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는 것들이 좋겠다. 생명선으로 작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요즘에 상승의 연속성도로 확보를 하는 종목들이 드물기 때문에 내일 초반에 좀 오르다가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화요일날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초반하다가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400원대가 지켜지게 되면은 3,000원대가 1차적인 목표치가 될 것이고 3,000원이 1차 목표치가 될 것이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계속해서 이슈가 형성이 된다면 3,300원에서 3,500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2차 목표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다. 당연히 이런 1, 2차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생명선이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손바뀜 여부에 따라서 목표를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장중에 좀 특징적인 사항들,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투자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아이스탁과 보조를 잘 맞추면서 어려운 시장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들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